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0강입니다. 오늘부터는 심성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성론은 인간의 심과 성과 정 등의 주요 개념과 그들의 상호 연관관계를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은 주로 마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은 본성이라고 합니다. 정은 감정이라고도 하고 정감이라고도 합니다. 이기론에서 현상세계의 모든 존재를 리와 기의 개념으로 설명하듯이 심성론에서도 인간의 심과 성과 정의 구조를 리와 기의 개념을 사용하여 그들의 선악 문제를 설명합니다. 심성론을 이기론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결국은 악의 근원을 기에 근거 지어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의 근거를 리에 근거 지어서 설명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렇게 볼 때 이기론이 심성론의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성론은 반드시 이기론과의 어떤 연관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심성론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선악의 문제가 됩니다. 성리학에서는 선악의 문제를 이기론에 근거 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기론이 성리학의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심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심이란 무엇인가? 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심. 마음 하면 떠오르는 말로는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리학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주인은 먼저 마음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비물질적인 마음입니다. 물질적인 마음은 오장 가운데의 심장을 의미합니다. 간장, 비장, 폐장, 신장, 심장이라고 할 때에 이때의 심장을 가리킵니다. 마음에 해당하는 심이라는 글자도 심장을 본뜬 것입니다. 마음심이라고 할 때 이 심의 글자가 심장을 본뜬 거라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단순히 물질적인 의미의 심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비물질적인 정신활동까지도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몸이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마음이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에 아픔을 주면은 손이 아픔을 알고 다리에 아픔을 주면은 다리가 아픔을 아는 것도 모두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러한 감각적인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덕적인 의식까지도 포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도 모두 마음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음의 기능은 실제로 무한합니다. 주인은 이러한 마음의 무한한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하나가 지각 기능이요 다른 하나가 주제 기능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가장 큰 기능으로는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은 대상 세계를 가리키죠. 나무를 보고 컵을 보고 이렇게 대상 세계를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인식하고 감각하는 모든 의식활동을 지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심이란 사람의 지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지각 기능이라는 거죠. 지각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지각 기능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의가 항상 강조한 것은 마음이 사람의 몸을 주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람의 몸을 주재한다는 거죠.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주재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경이죠.
경은 수양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는 심은 신명의 집이요 한 몸의 주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몸을 주제하는 게 바로 심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심이 몸의 주제가 된다, 몸을 주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마음이 사람 몸의 모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을 주제하고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식활동 가운데서도 특히 도덕적인 실천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옳은 일이나 또는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해야 할 때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마음이 주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의 주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심 속에 리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리에 근거해서 결국은 마음이 옳은 일을 도덕적인 일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심통성정 부분에서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심통성정이라고 할 때 성리학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심통성정인데 이때 통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총괄한다, 포괄한다, 겸한다의 뜻이고 이때는 심이 성과 정의 두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통이 주제의 의미로 해석될 때는 심이 성과 정을 주제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지만서도 심이 성을 주제하기 때문에 심이 리의 차원으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이때 해서 심적 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서도 또 한편에서는 심이 기의 수준인데 어떻게 성을 주제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조선 19세기 심설논쟁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크게 지각의 기능과 주제의 기능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의 구조를 리와 기의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론이 복잡해집니다. 성리학은 존재하는 현상세계의 모든 것을 리와 기의 개념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리와 기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성은 태극과 같고 심은 음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태극이 곧 리이기 때문에 성은 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음양은 기가 된단 말이죠. 음양은 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심이 기가 되는 거죠. 이 구절에 근거해서 조선 유학사의 율곡 계열 학파에서는 심을 기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심은 음양이다. 음양이 곧 기이기 때문에 심은 기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곡 계열 학파에서 심을 기로 해석하는 근거가 바로 성은 태극과 같고 심은 음양과 같다라는 주의의 이 구절에 근거합니다. 여기에서 태극은 리이고 음양은 기이므로 성은 리가 되고 심은 기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심은 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심은 단순한 기가 아닙니다. 심이 사람의 심장만을 의미한다면 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심에는 허령한 지각 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 허령한 특징 때문에 심에는 모든 이치를 구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희의 지각 기능을 주희는 리와 기가 결합해야 지각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지각 기능은 리와 기가 결합해야 지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심의 지각 기능을 리와 기의 결합체로 설명한 것입니다. 심을 리와 기의 결합체로 보는 것은 심의 허령한 특징 때문입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허령하다. 그렇게 심의 특징을 허령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심은 지극히 허령하여 지난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일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심은 특징은 지극히 허령하기 때문에 지난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일을 안다. 지각 기능은 심의 지각 기능은 심의 허령한 특징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허령이란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온갖 이치를 갖추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온갖 이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온갖 일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이로써 지각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의 신비한 능력을 신명이라고도 하고 영명이라고도 하며 허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심이 허령하기 때문에 모든 이치를 포함하고 온갖 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 기능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